속보, 역대급 막장 협회 홍명보 감독의 변호사 등판, 역대급 막장 홍명보의 법조계 제대로 칼 빼들었다. 난리 난 상황. 오는 9월 5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팔레스타인과 2026 국제축구연맹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조별리그 B조 1차전 티켓이 아직 남아있다. 근래 들어 줄줄이 표가 동난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대한축구협회 KFA는 지난 21일 더 레드 블랙 회원 선예매와 20일 일반 예매를 진행했다. 티켓 판매가 시작되고 일주일이 28일 오전 기준 4,000석 이상의 좌석이 주인을 찾지 못했다. 지난 6월 중국과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티켓이 오픈 2일차에 매진된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그동안 축구 팬들의 인기를 끈 A매치는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 이후 더 큰 관심을 끌었다. 특히 손흥민, 토트넘,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김민재, 바이에른 뮌헨 등 스타들의 존재는 A매치 흥행의 절대적인 요소였다. 티켓값이 비싸도 상대 전력이 떨어져도 팬들은 축구장을 찾았다. 과열된 인기 탓에 안표가 성행하는 것은 예산일이었다. 지난 2월 대표팀의 2023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 4강 탈락에 이어 선수단 내 갈등이 밝혀지고 KFA가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보이콧 움직임이 있었을 때도 A매치 인기는 여전했다. 정몽규 KFA 회장의 퇴진 요구가 빗발친 지난 3월 태국전은 일반 예매 하루 만에 전석 매진됐다. 연일 잘 나가던 A매치 티켓이 아직 모두 팔리지 않은 이유로 여러 요인이 꼽힌다. 지난달 논란 속 대표팀 지휘봉을 쥔 홍명보 감독의 존재가 서두에 오른다. 홍 감독은 국내 최고의 지도자로 꼽히지만 부임 과정에서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받는다. 전 소속팀인 울산 HD와도 깔끔하게 작별하지 못한 터라 홍 감독을 향한 민심은 완전히 돌아섰다. KFA가 9월 A매치를 앞두고 표값을 인상한 것도 팬들이 지갑을 닫게 만드는 원인으로 여겨진다. KFA는 홈 응원석, 레드석 가격을 기존 35,000원에서 50,000원으로 올렸고 2등석인 비데이데스 좌석도 기존 4에서 6만원에서 각각 1만원씩 인상했다. 2만원 상승한 가격이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지만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분위기다. 레드석은 적자는 논란에도 매진을 기록했으나 2등석은 28일 오전 기준 약 3,600석이 남았다. 티켓 오픈 전부터 나온 불만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지금껏 KFA의 스탄 논란에도 선수들은 무슨 죄냐며 팬들은 대표팀에 열렬한 지지를 보냈다. 하지만 정몽규 KFA 회장의 사선 출마 가능성 등 맞득자는 행보가 계속되고 있는 터라 수천 장의 티켓이 주인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아직 팔레스타인전까지 6일 정도 남은 만큼 그 사이 입장권이 매진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다만 일주일이 지난 현재 없어서 못 구하던 표가 남아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홍명보호 출범 직후 돌아온 옛 제자들 들이 축구 논란 정말 없을까 이즈 시선. 10년 전 홍명보 당시 축구대표팀 감독이 거센 비판을 받았던 이유 중 하나는 이른바 의리 또는 인맥 축구였다. 경기력이나 컨디션과 무관하게 특정 선수들을 꾸준하게 발탁하면서 스스로 논란을 자초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홍명보호는 2014 국제축구연맹 피파 브라질 월드컵에서 1무 2패로 초라하게 탈락했다. 처참한 실패였다. 그랬던 홍명보 감독이 10년 만에 다시 대표팀 지휘봉을 잡으면서 당시의 의리 축구 논란도 자연스레 도마 위에 올랐다.
우선 홍 감독 스스로도 10년 전 의리 축구 논란에 대해서는 스스로 인정하고 반성했다. 지난 취임 기자회견 당시 그는 당시에 나는 선수만 뽑는다는 인맥 축구라는 얘기도 들었다. K리그에서 해트트릭을 하거나 골을 넣은 선수만 선발했다. 이름값은 없어도 팀에서 헌신할 수 있는 선수는 몰랐다. 10년 전엔 실패했다. 모두 맞는 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홍명보 감독은 이번엔 10년 전과는 다를 거라고 자신했다. 그는 최근 K리그에서 3년 반 동안 생활했다. 주요 선수들은 물론 주요 선수는 아니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선수들도 파악하고 있다. 팀에 헌신할 선수. 경기 흐름을 바꿀 선수들의 리스트가 머릿속에 있다는 게 매우 큰 차이라며 경기력이 좋다면 유연성 있게 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적어도 10년 전 의리 축구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보다는 더욱 폭넓게 선수들을 꾸릴 거라는 다짐이기도 했다. 실제 홍명보 감독이 지난 26일 발표한 일기 명단에는 새 얼굴들이 제법 눈에 띄었다. 2006년생 고교생 양민혁을 필두로 황문기, 이상 강원FC, 최우진, 인천 유나이티드, 이한범, 미트윌란이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달았다. 지난 6월 김도훈 임시 감독 체제와 비교해도 10명이나 대표팀 구성이 바뀌었다. 핵심 유럽파가 중심이 된 틀은 유지하면서 일부 포지션에 변화를 주는 방식으로 일기 명단을 꾸렸다. 그런데 눈에 띄는 대목이 또 있다. 공교롭게도 홍명보 감독이 지휘봉을 잡으면서 다시 태극마크를 달고 복귀하는 옛 제자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주민규나 조현우, 이상 울산, 서령우, 츠르베나 즈베즈다 등 이미 대표팀 주축으로 자리 잡은 선수들은 논외로 하더라도 최근 또는 적지 않은 시간 대표팀에서 멀어졌던 홍 감독의 옛 제자들의 복귀가 양민혁 등 4명의 새 발탁에 가려진 측면이 있다는 건 짚고 넘어갈 만한 대목이다. 지난 2월 아시아축구연맹 AFC 아시안컵을 끝으로 대표팀에서 멀어지는 듯 보였던 정승현, 달왓을의 경우 7개월 만에 태극마크를 다시 달았다. 아시안컵 이후 3월과 6월 모두 대표팀에서 제외됐던 그는 홍명보 감독과는 울산에서 사제의 연을 맺었던 선수다. 1년 만에 다시 태극마크를 단 이동경, 김천상무 역시 마찬가지로 홍 감독이 울산 시절 중용했던 선수였다. 김도훈 임시 감독 체제였던 지난 6월 부상 등 특별한 이유 없이 대표팀에서 제외됐던 김영권, 굴산, 도 홍명보호 1기 출범과 동시에 곧바로 대표팀에 복귀했다. 올해 쉴 새 없는 강행군을 이어온 김영권은 홍 감독이 울산을 이끌던 시기 엔트리에서 제외한 적이 있을 정도로 올 시즌 경기력 기복이 큰데 공교롭게도 홍 감독이 대표팀 지휘봉을 잡으면서 다시 6개월 만에 A매치 출전을 앞두고 있다. 이 밖에 수비형 미드필더 박용우, 아라인, 도 홍 감독이 이끌던 울산 출신 선수다. 물론 홍 감독과의 인연과는 무관하게 대표팀 승선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는 옛 제자들도 있지만 그간 대표팀에서 멀어져 있던 선수들이 공교롭게도 홍명보호 1기 명단에 포함된 건 주목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더구나 현재 중동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은 대부분 시즌 개막 후 한 경기 정도만 치르고도 태극마크를 다시 달았다. 홍 감독이 과거의 인연을 완전히 배제한 채 경기력 점검을 제대로 했는지 시즌이 한창인 K리그 선수들과 경기력 비교가 객관적으로 잘 이뤄졌을지는 미지수다. 잘 아는 선수들을 중심으로 대표팀을 꾸린 뒤 서서히 변화를 주려는 의도일 수 있겠으나 기존 대표팀 명단을 유지하는 대신 과거 인연이 있는 선수들을 대표팀에 복궈시킨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은 짚고 넘어갈 만하다. 10년 만에 대표팀 감독직 복궈와 맞물려 스스로 주연성 있는 선수 선발을 공언했던 것과도 거리가 먼 선발인데 이미 의리 축구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 3. 한울린 교르단 철벽. K리그 정복 중. 서울 야잔 3연속 베스트 11분. MVP는 안데르손 공식 발표. 한국 국가대표팀을 상대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던 야잔 FC 서울. 이 K리그 1 이적 후 3라운드 연속 베스트 11에 들었다. 한국 프로축구연맹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데르손, 수원FC, 이하나은행 K리그 1 2024 28라운드 MVP로 선정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28라운드 MVP 안데르손은 25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수원FC와 제주유나이티드전에서 2골 1도움을 기록하며 수원FC의 5대0 대승을 이끌었다. 안데르손은 전반 6분 선제골, 전반 추가 시간 추가골을 터뜨린 데 이어 후반 15분에는 지동원의 골까지 도우며 이날 수원FC가 기록한 5골 중 3골에 관여하는 맹활약을 펼쳤다. 강원FC전에서 맹활약한 서울 센터백 야잔은 28라운드 베스트 11 3명의 수비수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야잔은 지난 11일 포항 스틸러스전에서 서울 유니폼을 입고 데뷔한 뒤 3경기 연속 풀타임을 뛰었다. 서울은 3경기에서 단 1실점만 내주며 연승을 달렸다. 신입 수비수 야잔의 맹활약이 주요했다. 야잔은 안정감 있는 수비력으로 서울에 합류하자마자 핵심 센터백으로 거듭났다. 야잔은 26, 27, 28라운드 베스트 11에 모두 이름을 올리는 기염을 토했다. 2023 아시아 축구연맹 AFC 카타르 아시안컵 당시 야잔은 요르단 대표로 나와 한국과 2번 맞대결을 펼친 바 있다. 대한민국은 4강에서 요르단에 0대2로 패해 탈락했다. 야잔은 이 경기에서도 90분을 뛰며 요르단 골문을 지켰다. 수원FC는 MVP에 선정된 안데르손 외에도 지동원, 하정우, 정승원 등 다양한 선수들이 득점포를 가동하며 K리그 1 28라운드 베스트 팀에도 선정됐다. K리그 1 28라운드 베스트 매치는 24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서울과 강원의 경기다. 이날 서울은 전반 31분 이승모의 선제골과 전반 40분 링가드의 추가골에 힘입어 리그 선두 강원을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뒀다. 서울은 이날 승리로 리그 5연승을 달리게 됐다. 이지승은 26일 천안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천안과 안산의 경기에 선발로 나서 멀티골을 기록하며 안산의 3대2 승리를 이끄는 맹활약을 펼쳤다. K리그 2 28라운드 베스트 매치 또한 천안과 안산의 경기로 선정됐다. 이날 경기에서 안산은 전반 4분 김도윤의 선제골로 앞서갔지만 전반 34분 천안 이지훈의 동점골이 터지며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안산은 전반 추가 시간 이지승의 중거리 슛으로 주도권을 잡았고 천안은 후반 2분 상대 자책골로 다시 한번 승부의 균형을 맞췄다. 이후 후반 30분 안산 이지승의 결승골이 터지며 경기는 안산의 3대2 승리로 끝났다. 안산은 이날 승리로 순위를 한 계단 끌어올려 K리그 21위에 오르게 됐고 K리그 2 28라운드 베스트 팀에도 선정됐다. 연맹에 따르면 K리그 라운드 베스트 11 및 MVP는 한국 프로축구연맹 기술위원회 산하 기술연구그룹 TSG의 정량, 정성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매 라운드 K리그 경기에 배정된 TSG 위원은 각각 해당 경기의 베스트 11과 MOM, Man of the Match를 선정한다. 이후 TSG 경기평가회의를 열어 경기별 베스트 11에 선정된 선수들을 대상으로 TSG 위원 평점과 의견, K리그 공식부가 데이터 업체 비프로 평점을 종합해 해당 라운드의 K리그 1, 이 베스트 11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라운드 MVP는 각 경기의 MOM을 후보군으로 정한 뒤 베스트 11과 동일한 방식으로 선정한다.